대개 하체는 스쿼트만 하면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라고도 하지만, 아니 스쿼트 좋은 거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제대로 하기 어렵고 다칠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지. 실제로 아직 코어가 발달되지 않은 초보자가 풀 스쿼트를 정자세로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스쿼트를 잘못하다가 허리나 무릎을 다치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하체 운동인 런지는 쉽나요? 런지도 스쿼트만큼 힘들고, 잘못하면 무릎에 하중 쏠리고 바로 통증 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쿼트가 아닌 다른 대체 운동들로 어떻게 하면 우람하고 굵직한 하체를 만들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스쿼트를 대체한 운동들로 루틴을 구성했을 때 극복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도 설명드릴 테니 집중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하체는 신체 근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력 운동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운동할 때 높은 비중을 투자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체가 하체보다 시각적으로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에 상체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체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상체 근육의 성장 또한 정체가 되기 때문에 하체는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스쿼트를 대체하여 우리가 나눠서 조져야 할 부위가 크게 4부위가 있는데요. 허벅지 앞면 근육인 대퇴사두근, 허벅지 뒷면 근육인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인 둔근과 종아리 근육입니다. 아니 하체 근육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는 허벅지가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건 싫은데?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균형 잡힌 탄탄한 다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벅지 뒤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의 비중을 늘려주시면 되고요. 우람하고 굵직한 하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운동 비중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굵고 두꺼운 하체를 키우기 위해선 가장 먼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키워줘야 하는데요. 이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데에는 레그프레스가 가장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프레스 머신에 앉아서 발판 각도를 조절한 뒤 손잡이 옆에 안전바를 올려줍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발판에 디뎌주면 돼요. 다리를 펴서 발판을 밀어 올리고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무릎이 90도 굽을 때까지만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발판을 밀어 올릴 때 무게중심을 발 뒤꿈치에 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무릎에 부하가 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 아래쪽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레그프레스는 앉아서 하는 수평 방식과 45도 기울어진 파워 레그프레스가 있는데요. 이 경사진 파워 레그프레스는 한 세트를 마치고 나서 반드시 일어서서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하체가 상체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시켜주려면 일어나줘야 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단련해야 할 부위는 허벅지 뒷면입니다. 이 뒷면 근육인 햄스트링은 앞면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제어하는 기랑 근육이기 때문에 허벅지 뒷면 또한 단련해줘야 균형 있고 탄탄한 하체를 만들 수 있어요. 햄스트링은 앞면 근육인 대퇴사두근에 비해 절반 정도의 중량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밸런스를 맞추어 주시면 돼요. 이 허벅지 뒷면인 햄스트링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은 레그컬입니다. 먼저 패드가 발목 뒤에 오게 하고 등판에 엉덩이를 밀착시킨 다음 허벅지가 들리지 않게 무릎 받침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 다리는 11자로 뻗고 발목이 90도가 되도록 자세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굽혀 뒤꿈치를 몸쪽으로 빠르게 당겨주되 신체가 머신해서 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그 다음 허벅지 뒤쪽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무릎을 펴주되 무릎이 완전히 펴지기 직전까지만 펴야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무릎에 부하가 쏠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스쿼트를 다른 운동들로 대체했을 때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영상 초반에 언급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엉덩이 근육인 둔근에 고중량을 때려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머신 운동들로 충분히 키울 수가 있지만 엉덩이 근육에는 약간의 자극 정도만 가기 때문에 스쿼트가 아닌 머신 운동들로 하체를 전반적으로 골고루 키우기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인 둔근을 제대로 조져주기 위해서 앞선 운동들과 함께 해줘야 되는 운동은 바로 스모 데드리프트입니다. 아니, 하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데드리프트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스모 데드리프트는 다리를 어깨보다 훨씬 넓게 벌리고 실시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을 비롯하여 하체 전반에 자극을 줄 수 있기에 하체 운동의 성격을 띱니다. 허리에 부담도 적어서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이 하기에도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다리를 넓게 벌린 자세가 스모 선수들과 닮았다고 해서 스모 데드리프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먼저 다리 너비를 어깨 너비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로 벌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넓게 벌리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벌리던 무릎의 방향과 발끝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발끝의 각도를 잘 조절해야 해요. 무릎과 발끝이 바깥쪽으로 45도 정도를 향하면 적당해요. 그 다음 바벨을 어깨 너비만큼 잡아주고 발을 몸쪽으로 살짝 당기고 다리에 땅을 밀어낼 힘을 살짝 주어서 장력을 살짝 만들어주는 것이 준비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낮춰줍니다. 등과 허리는 곧게 펴주시고 복근에 힘을 줘서 척추를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이 복압을 유지시켜주면서 바벨을 최대한 들어 올려주시고 난 뒤 잠시 정지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모 데드리프트를 해주시면 적은 허리 부담으로 스쿼트 없이도 엉덩이 근육인 둔근에 고중량을 때려박을 수 있어요. 낮은 중량일 때는 바벨이 아닌 캐틀벨을 들고 실시해주셔도 좋고요. 가벼운 무게부터 점진적으로 증량해주세요. 네 번째는 종아리를 강하고 굵게 단련시켜주는 카프레이즈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들의 팔뚝, 즉 전완근처럼 속근보다 지근의 비율이 높아서 어지간히 운동에선 잘 성장하지 않는 부위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20에서 30회 할 수 있는 저중량으로 근육이 정말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계치까지 극단적으로 실시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부터 명심하셔야 해요. 먼저 바닥에 스텝박스나 원판 같은 단단한 물체를 놓고 발끝으로 올라선 다음 종아리 뒤쪽이 최대한 늘어나도록 곧게 서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종아리에 힘을 주면서 발목을 한계까지 최대한 끌어올린 뒤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주면 돼요. 방금 소개해드린 건 스탠딩 카프레이즈였고요. 양손에 덤벨을 들고 실시하면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서서 하는 방식 말고 앉아서 무릎에 중량을 얹고 하는 시티드 방식과 레그 프레스 머신을 이용해서 중량을 얻는 방식이 있지만 이 운동들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스테어 클라이머인데요. 유산소 운동이기도 해서 열량 소모도 많고 엉덩이 근육인 둔근과 대퇴사두근에도 자극을 함께 줄 수 있어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발을 11자 형태로 유지하면서 뒤꿈치로 밀어내주는 느낌으로 타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시선을 아래로 두면 안 되고 정면을 보고 타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다니시는 헬스장에 스테어 클라이머가 없다면 오늘 운동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방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계단을 오르신다면 머신 없이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제 채널 시청자분들은 단지 재미와 자극만을 쫓는 분들이 아니라 오늘도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한 발짝 더 전진하려는 분들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그 프레스, 레그 컬, 스모 데드리프트, 카프레이즈,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기도 한 스테어 클라이머까지 함께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쿼트 없이도 하체를 굵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어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운동 정보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편하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